이슈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의 한교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인탑스를 시작으로 디어유, 코스맥스, 롯데 관광개발, 한화솔루션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한교성 대표의 종목은 아비코전자를 시작으로 SMG엔터, 하이브, 루트로닉, 한전기술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고요. 그럼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좀 뜨거웠던 기업입니다. 인탑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인탑스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 오늘까지도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일정에 따라서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잼스 힙 출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그 1분기 내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됐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여전히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잼스 힙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탑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잼스 힙이 출시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최대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품을 조달받아서 생산이라든지 조립,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등 이제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로봇 신사업에 대해서 외형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 산업에서 그 실적만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의료용이라든지 서빙용 로봇 산업도 그 출시가 될 것으로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기대감으로 전일 두 자리대 강세 흐름 보였고 오늘도 조금 오름세가 소폭으로 나오고 있는 인탑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교성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아비코전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좀 지수들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견인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앞당겨서 좀 주가로 좀 끌어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R4라던가 DDR5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 만큼 이러한 이제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DDR5 쪽에 이제 부품 공급을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DDR5는 개발이 되었으나 일단 CPU상의 이제 소켓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여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보다 더 크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방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수준인데요. 일단 DDR5에 대한 그 사파이어 이런 소켓에 대한 CPU 출시가 일단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기자간담회가 또 이제 여의도에 또 잡혀 있는 것들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CPU에 대한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가 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비코전자 역시나 이러한 쪽으로 좀 부각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나 현재 9,000원 후반에서 지금 10,000원 구간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접근은 좀 용이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DDR5에 대한 수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디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전히 엔터사에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엔터사 중에서 엔터 4사들은 그동안 소개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 4사들은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팬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구독 경제 형식이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50만 명에서 160만 명인데 매분기 약 10만 명 정도 증가를 하는 폭이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해봐야 될 점이 구독자 유지율이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90% 수준이라면은 뭐 탈덕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구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독자 유지율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아티스트 뭐 신규 아티스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뭐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엔터 4사에서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 신인 아티스트입니다. 신인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입점을 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 여전히 해주시고 계신데 대형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고 디어유를 그 다른 대안으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 SAMG 한번 들어볼 텐데 SAMG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상장 당시에 조금은 이제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끌어올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 22년 상반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실적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티니핑 같은 경우에 일단 상반기의 매출액 자체가 150% 이상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매출 구조 역시나 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관점에서는요. 중국 쪽에 대한 OTT 시장 쪽 이러한 쪽에 지금 발 맞춰서 한 230개국 역시 200 글로벌의 230개국 정도가 넘는 곳에 지금 이제 방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티니핑 효과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동 매장이라던가 이런 쪽을 좀 가보게 되시면 뭐 시크릿 주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티니핑 역시나 거의 한 5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매출 구도가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나 중국 쪽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아동용품 쪽에서도 매출을 1위를 기록해서 또 그때 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증가세에 맞춰서 주가 역시나 계속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MG 엔터 같은 경우는요. 롱 포지션으로 잡고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을 증명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 상장 직후에는 조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줬다가 지금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오늘도 조금 경신한 움직임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 ODM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 소식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리오프닝주들, 특히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두 번째는 ODM이라든지 OEM 관련 기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코스맥스를 봐야 하는 이유는 ODM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해외 OD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ODM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기업의 매출의 약 40% 수준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문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야기가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신규 시장도 지속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고객사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관련 부분에서 실적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대한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하이브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하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뉴진스의 네. 활약이 좀 엄청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에 대한 초고 성장이 23년에도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나 해외 음원 판매 쪽에서 좀 계속 폭풍적인 성장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핫백에 대한 가능성 역시나 뉴진스를 또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일단 초동 판매에 대한 이제 퀀텀 점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앨범에서 31만 장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 70만 장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에 대한 이런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은 위쪽으로 상단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들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연간 판매가 약 한 250만 장 수준의 또 기대가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좀 팬덤과 대중성을 또 이제 동시에 잡는 이제 몇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뉴진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좀 더 이제 좀 잘 하게 되면요. 월드 클래스로서의 이제 가치가 조금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조회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뉴진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 초입에서 지금 17만 원 구간까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이런 주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구간들 역시나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뉴진스에 대한 흥행 신드롬이 주가까지 꾸준하게 부양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이번에도 리오프닝 관련 기업을 들고 오셨네요. 네, 리오프닝 섹터 상반기에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기업에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띠고 있었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낼 것으로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이라든지 중국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이라든지 제주에서 항공편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 손실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숙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춘절 이후에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1분기 손익분기점이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거기다 카지노 업황도 지속적으로 업황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그 외로도 일본에서도 관광객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뭐 카지노 관련해서는 실적이 크게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적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의 차익이 살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 언급을 해주시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역시나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죠. 루트로닉 미용 의료기기. 네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일단 레이저 관련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리프팅 관련 쪽 업체를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또 레이저 관련 업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루트로닉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클래시스와 더불어서 이런 피부계의 또 양대 산맥으로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 설 명절 마스크 해제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피부에 대한 관리라던가 피부 재생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에스테틱까지도 이제 사업적인 영역을 조금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매출 구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을 때 11월, 12월 달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 루트로닉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20에서 30% 정도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 피부 의료 기기,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 시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루트로닉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내 소비자들의 이제 성형외과랑 피부과에 대한 이용 금액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해제감과 동시에 루트로닉에 대한 매출 구조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눌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쪽에서의 지금 접근은 계속해서 좀 용이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으로는 한 2만 1,0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 관련 기업인 루트로닉 투자 포인트 들어주셨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5번째 종목 한화솔루션인데요. 최근 이 종목도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지수가 눌리면서 주가가 네. 과하게 빠졌다는 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봤을 때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케미칼 부분에선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태양광 부분에선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원료로 해서 그 모듈을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웨이퍼 가격이 약 4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모듈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듈 판가가 상대적으로 지속이 되고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가보다 원자재 가격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폴리실리콘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올해도 관련 부분에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만드는 웨이퍼 가격도 함께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좀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업스트림 쪽에서 하락 부분보다 미드스트림 쪽이 좀 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올해도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전반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마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나솔루션 투자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셀과 모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원전주죠. 한전기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에 대한 부분이 어저께 또 이제 동아프리카 쪽, 우간다 쪽으로 또 이제 또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11조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을 또 초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여러 가지도 많기도 하지만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도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개발 쪽에서 이제 원전 설계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는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이제 다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사후 관리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설계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들이 한전기술에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는 효과들도 있지만 계속되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유럽 쪽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수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양들도 역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계속되는 원전에 대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숫자로 찍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10가지 종목을 순서대로 들어봤고 이번에는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의 탑픽 궁금한데요. 네. 전 디어유 가지고 왔는데 엔터 섹터가 네. 성장하면은 그에 따라 수혜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이 박스권으로 드릴 텐데 27,500원에서부터 28,3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고점 부근이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 박스권이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디어유 언급해 주셨고 그렇다면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비코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비코전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 역시나 지금 뭐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비코전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볼 때 아비코전자가 좀 탑픽으로 선정을 한 이유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1,6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9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와 아비코전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라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의 한교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